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선우 의원 측이 먼저 액수까지 정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 의원 측이 구체적 액수를 밝히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6도를 기록한 곳도 있는데 이런 날씨도 잠시 다음 주엔 한파가 찾아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고객들을 뒷조사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살 만한 재력이 되는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 원을 달라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임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액수를 강선우 의원 쪽에서 먼저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1억 원이 공천 대가인지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공천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 측이 돈이 필요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1억 원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도 같은 주장을 기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강 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본인과 보좌진의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진술이 사실인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한 김 시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1억 원의 전달 경위를 두고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다음 주 강선우 의원 경찰 조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 시각 경찰에선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돈을 건넬 당시 강 의원과 전 보좌관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건넨 것도 1억 원의 존재도 몰랐다는 강 의원, 그리고 전 보좌관의 기존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금품 수수 올랐다는 강선우 의원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옮기기에 뭔지 몰랐던 진술 유지하십니까? 남 씨는 지난 6일 첫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물건을 차에 실은 건 맞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카페에서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줬고 보좌관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1억 원 전달이 사실인지 강선우 의원이 함께 동석했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돈 전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보좌관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시점에 실제 3명이 같이 있었는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 기록은 통신사 보관 연한인 1년이 지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 경찰은 이들의 과거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서상희 사건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팀장,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아직도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출석을 앞두고 경찰에선 막바지 혐의 다지기를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의 핵심은요. 김경 서울시 의원이 2022년 한 카페에서 1억 원을 실제로 줬는지 그때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세 사람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각자 유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입니다. 우선 돈을 줬냐 안 줬냐 이 네. 세 사람의 주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먼저 강선우 의원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전 보좌관의 보고로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금품 수수 정황을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소환된 전 보좌관은 쇼핑백을 옮겨 실은 적은 있지만 그게 돈일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김씨 의원은 1억 액수까지 강선우 의원 측에서 정했다.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1억 원을 강선우 의원과 전 보좌관이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줬다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돈을 줬다면 네. 결국 이 공천 대가인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선 주장이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일단 경찰이 확보한 김경시 의원 진술을 살펴보면 돈 얘기를 할 때도 공천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장한 걸로 알려집니다. 강선우 측이 돈이 필요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줬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강선우 의원 측은 최초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 자신은 돈을 요구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줬지만 공천 언급은 안 했다.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이 발부받은 세 사람의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뇌물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공천이라는 대가 관계가 있다면 무거운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김경시 의원과 네.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정작 강선우 의원은 아직 경찰에 출석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선우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출석 예정입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요. 처음 경찰에 출석한 게 보시는 것처럼 이달 초 6일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11일과 15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일단 두 사람의 진술을 경찰이 확인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강선우 의원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혹시 물증은 없습니까?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돈을 건넨 걸로 지목된 카페의 CCTV는 이미 저장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사람이 그날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통신 기지국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좀 취재해보니 이 기록도 1년까지만 보관된다고 합니다. 경찰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여기선 뭐가 좀 안 나올까요?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강선우 의원의 경우 아이폰을 압수당했지만요.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아서 잠금 상태입니다. 김경시 의원의 연구실에서 확보한 PC는 이미 포렌식되거나 하드디스크가 없는 깡통 상태라고 알려집니다. 다만 김경시 의원은 태블릿 PC 등을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현재 경찰은요, 이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이 전직 보좌관까지 3자 대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사실 지난해 29일 녹음 파일이 최초 보도된 직후에 해명을 SNS에 올렸지만 그 뒤로 추가 반론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요. 세 사람이 서로 자신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면서 엇갈린 입장인 만큼 3자 대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설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면서 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하자고 했습니다. 모레 청문회가 정말 안 열리는 걸까요?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다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 의원을 겨냥해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한 건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국회를 들여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의무, 국민이 검증할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미자 위원장이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고 정회한 뒤 속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당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미혼을 통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흘째 단식 중입니다. 아침에는 말을 못할 정도였다는데요. 의료진 진찰을 받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대를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토요일에도 단식 농성장에 찾아온 야권 인사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당 중진 이미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나의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돼 있다. 이 진심으로만 그 생각만 하시면 법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응원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장동 대표님 힘내세요. 장 대표, 건강 상태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호사 2명이 장 대표를 진찰했고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가 드시면은 위장하고 장이 막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코카리 스위트라는 조금 따뜻하게 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새벽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 잠을 청하지 못했다며 누워있으라는 요청에도 의자에 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홀로 단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복합적으로 보면 장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표 가치를 1대1로 조정하는 당원 1인 1표제 관철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직접 온라인 게시판에서 설문조사까지 진행하며 힘을 싣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무리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준성 기자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어젠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비공식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댓글만 1,500개가 넘는데 대부분 찬성이고 당대표 연임 찬성이란 댓글도 여럿 보입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정 대표가 평소 민심의 척도로 꼽았던 곳으로 정 대표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1인 1표제가 통과되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비당권파에선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며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해충돌 아니냐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연임 도전이 점쳐지는 정 대표가 선거 규칙을 직접 바꾸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1인 1표제는 연임과 관계없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까지 1인 1표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주말인 오늘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 끝난 건가 싶지만 아닙니다. 다음 주 극강 한파가 다시 찾아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만 입은 남성이 인도를 걸어갑니다. 청년들은 그대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1월 한겨울이란 게 무색하게 여름 피서지에 온 것처럼 물장난도 칩니다. 원래는 바다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입고 온 외투는 벗어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즐기며 카메라로 추억을 담습니다. 쌀쌀하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봄 날씨여서 패딩을 벗고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것이 신기하다고. 주말인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제주 서귀포는 16도까지 치솟았고 부산 15.7도, 광주 11.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4.9도 등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도 대부분 거치면서 가벼운 복장으로 외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월요일에는 너무 추워서 히트텍 입고 다녔는데 요새는 그냥 가볍게 다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에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세복수초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개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절기상 대안인 20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한밤중에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놀라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장엔 소방차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현장을 지켜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4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세대는 모두 탔습니다.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3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 위에 분들 막 뛰어내려오고 달렸죠. 계단으로 뛰어내리는데 여자분 한번 연기 의기장 썼다고 산소호흡기 그거 하시고 응급처치 하는 거 그거 보고 피해자가 아마 집에 있어가지고 전동 쪽에서 처음에 불이 났네요.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물줄기를 뿌려대도 불꽃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1분쯤 전북 고창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은 모두 탔습니다.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금속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1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은 공장 외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일어난 걸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에서나 볼 법한 희귀 맹수가 경북 야산에 출몰했습니다. 표범같이 생긴 멸종 위기종 서벌로 추정되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주변을 경계하는 야생동물.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을 느끼자 입을 벌리며 위협합니다. 유독 날카로운 이빨이 선명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이 동물이 포착된 건 지난 14일입니다. 야산에 있다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처음 봤어요. 고양이나 수소가 있어도 이런 동물 처음 봤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주민들 신고를 받은 환경당국은 다음 날 밤 이 동물을 안전하게 포획했습니다. 당초 토종인 사고로 추정됐지만 전문가들은 고양이과 맹수인 서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귀에 작은 머리, 긴 다리가 특징으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서식하는 육식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 동물로 개인이 사육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서벌과 고양이 사이 혼종인 서바나캣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만 사육이 가능합니다. 1세대나 아주 높은 식으로 서벌 유전자가 강하게 보이긴 해요. 뭐 이상한 거 키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키우다가 나간 것 같아요. 경산시는 이 동물이 실제 서벌로 판명될 경우 국립생태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어떻게 야산까지 오게 되는지 유입 경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학원생,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 점 의혹 없이 배후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A씨.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합니다.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재임 시절 군을 동원해 북한을 자극했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민간을 통해 또다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외환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경합동-TF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행법, 정전체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연관지어서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사무실로 출근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항소 마감 시한은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일부 무죄 결론에 불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건 맞지만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문건을 탄핵 심판 증거로 활용하려 했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죄도 유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외신에 공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론에 불복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고객들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천만 원대 가방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객 주거지와 이 SNS를 뒤졌다는 건데요.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한 패션 매체에서 에르메스가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자사 제품의 재판매를 막기 위해 고객의 거주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경제 수준을 가늠하고 SNS 계정에 들어가 평판까지 살폈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뒷조사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걸로 막 사람 차별하고 막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뒷조사를 한다면은 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에르메스의 인기 가방은 구매 대기 기간만 2년에서 3년. 매장에서 구매하려면 먼저 다른 제품을 사 신용을 쌓아야 하는 구조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에르메스 사고 싶어서 갔더니 못 준대. 에르메스에 뭐 사신 거 없잖아요. 막 옷이랑 이런 것도 좀 사셔가지고 뭔가 포인트가 올라야 살 수 있다고. 여기에 고객의 행동과 옷차림까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루에 여러 매장을 방문하거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고객은 되팔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희소성을 앞세운 명품 전략이 결국 소비자 검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삼겹살을 샀더니 비계만 가득하더라.
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많은 비계 삼겹살 논란 끊이질 않고 있죠.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이 많은 부위, 적은 부위, 그리고 적당한 부위로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구매자들이 직접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불만이 사라질까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삼겹살. 진열대에 있는 고기를 유심히 살핍니다. 비계가 너무 많으면 한번 좀 다시 좀 뒤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다른 것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좀 비교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살이 많겠다 싶어서 샀는데 의외로 비계가 많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비계가 절반 이상 덮인 삼겹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삼겹살 부위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삼겹살은 돼지의 갈비 부근에 붙은 뱃살인데요. 앞으로는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나눠 구분하게 됩니다. 지방이 적은 곳을 뒷삼겹, 적절한 지방이 함유된 곳은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로 나눠 판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름진 차돌박이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듯 지방이 많은 삼겹 부위에 돈차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취향에 맞는 부위를 선택하도록 해 구매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맞는 고기를 적자를 사는 거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삼겹살 부위 표시 기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말 그린란드를 병합하려 움직인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거란 목소리가 여당인 공화당에서 나왔고 심지어 유럽에선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갈수록 굳어지면서 같은 편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탄핵까지 언급됩니다. I want to let him know that would probably be the end of his presidency. Most Republicans know this is immoral and wrong, and we're going to stand up against it. I think it would lead to impeachmen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I may do that.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국에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같은 이유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올여름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까지 정치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있는 유럽에서 월드컵 보이콧 주장이 나온 겁니다. 독일 집권 여당은 비현실적인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축구 축제가 동시에 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에선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강경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발 수위가 세지면서 덩달아 단속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살상용 총을 쏴서 이 시위 참가자들이 실명을 했고 일부 주지사 등 정치인은 단속을 방해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미 이민 단속국 IC 요원들이 확성기로 소리 지르는 시위대에게 접근합니다. 이때 붙잡힌 시위자가 격렬히 저항하고 다른 시위자들은 IC 요원에게 달려듭니다. 그 순간 발포음이 나고 한 시위자는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끌려갑니다. 경고도 없이 IC 요원들에게 비살상 탄환을 맞은 건데 두 사람 모두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I need people to know, showcase how violent DHS can get with people. 한편 미국 법무부는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단속 방해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IC 요원의 대대적인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We're seeing on our streets is unnecessary abuses of force. 월즈 주지사는 SNS를 통해 사법 제도를 무기화해 반대파를 공격하는 건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화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있는 한 매장이 무장 강도단에 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 귀금속이나 명품을 파는 게 아니었다는데요. 도대체 뭘 훔쳐갔을까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로 3인조 무장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온통 검은색 옷차림에 복면까지 쓴 이들은 망치로 진열대를 깨고 물건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훔친 건 다름 아닌 포켓몬 카드. 단 3분 만에 수백 장을 챙기곤 호련히 떠납니다. 강도 일당이 미국 뉴욕의 한복판 맨해튼의 포켓몬 가게를 습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저녁 6시 무렵. 직원과 손님 50여 명이 있었고 강도 중 하나는 한 손님 얼굴에 권총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There were over 40 customers here. They came in and they basically pointed guns at all of our customers who were here, just trying to have a good time. 매장 주인에 따르면 피해액은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 가량입니다. 이처럼 포켓몬 카드를 노린 범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미국에서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카드 거래 시장이 활발한 나라에서 포켓몬 카드는 강도들이 노리는 1순위 표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켓몬 카드는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한정판 카드도 우리 돈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금값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귀중품 판매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해 강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에서 가만히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에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세가 넘는 이 고령 운전자였는데요. 순간 브레이크와 엑셀, 그러니까 이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하얀 기자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 뒤로 갑자기 SUV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바퀴가 빠져나오고 차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7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83세 여성으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이 사람들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Our failure. We don't know when operation will resume. 멈춰선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철길을 걸어서 이동합니다. 어제 오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출근길 승객 약 67만 명의 발이 한동안 묶였습니다. 혼잡이 심해 승객 5명이 구토 증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 위에서 거대한 눈폭풍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차를 세우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자 소리를 지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낮 러시아 북코카서스 지역 스키 리조트에서 일어난 인공 눈사태입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합니다. 통신타워 꼭대기 부분이 갑자기 접히더니 매달린 사람과 함께 그대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13일 브라질 북부 프라이냐 지역에서 오래된 송전타워 해체 작업 중 인부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내일은 겨울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겠습니다.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밤이면 대부분 해소되겠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큰 추위 없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데요.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한낮에는 6도로 9도 정도 벌어지겠고요. 광주는 아침 영하 1도, 한낮에는 14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여전히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겨울철에 화기 사용이 많은 만큼 작은 불씨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과 대구가 영하 4도로 이맘때 기온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강릉 8도, 광주와 부산이 14도로 큰 폭으로 오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에는 비눈이 내리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